네, 대학 분석 편입 리포트 서강대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할 건데요. 시험 유형 분석, 모집 인원 분석, 마지막으로 합격자 정보 분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을 봤을 때 78명으로 인원이 좀 적은 학교 중에 하나고요. 주요 학과는 경상계열 그리고 자연계는 컴퓨터공학과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영어는 중, 수학은 난이도 상입니다. 전형 특성으로는 최상위권 학교인 탑 8 학교의 주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34명 감소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학교들을 봤을 때는 인원이 적게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인원 감소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그 문제 유형 변경이 아주 큰 학교 중에 하나고요. 전년도에 가장 크게 변화가 되었던 부분이 문항수가 변경됐습니다. 영어가 기존 40문항에서 30문항으로 바뀌게 되었고 영어는 4개 영역 전부 난이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오지선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 학교 대비 문법 비중이 좀 높은 편으로 외국 대학 출신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는 기존에 멀티블랭크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멀티블랭크 문제가 없어졌고요. 독해는 국어적 사고 능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영수 2시간 동안 시험을 진행을 하고 수학은 미분 선대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개념 확인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영수 모두 두세 문제 제외하고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시험은 영수 모두 다 쉽게 나와서 특히나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 점수가 0에서 마이너스 2 정도로 시험이 많이 쉽게 나왔는데 유형이 많이 변경하다 보니 작년에 쉬었다고 올해 또 쉽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3, 4년 정도 전에 문제를 봤을 경우에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교 유형이나 난이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가 전체 60%는 18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독해 유형이 좀 중요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모집 인원 분석입니다. 모집 인원은 크게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인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제외한 대부분 학과들이 다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합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인원이 오히려 1명 더 늘었고요. 모집 단위 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원을 5명 이상 뽑게 되고 실제 경쟁률은 인문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합격자 정보 분석입니다. 먼저 인문 쪽 볼 텐데요. 탑 8 학교에 맞게 인문 같은 경우는 보통 최상위권은 상위 1%에서 2%, 그리고 중간 학과들도 상위 5% 이상의 점수가 나야지 합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도 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게 최소 상위 10%에서 5% 이내 점수가 나야지만 합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국어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을 때 80점 초반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점수가 학교의 본고사 점수가 아닌 합격자들의 모의고사 평균 100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합격자 점수가 상이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계 영어인데요. 최상위 학교에 맞게 자연계이지만 영어 성적이 상위 10% 이상 되는 과가 주로 보이게 되고요. 대부분 학과들이 상위 20% 내에 들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좀 낮은 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에서는 화학, 물리학, 이학계열이 좀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도 일반 편입과 마찬가지로 상위 10%에 접근되는 점수가 나와야지만 합격권에 가까울 수 있고 최소 상위 20% 정도 점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연계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상위 10% 이상의 점수가 요구가 되게 되고 보통은 상위 20% 정도의 점수가 필요로 합니다. 학사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네임드에 맞게 상위 점수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낮은 점수의 폭에 속하는 것은 이학 계열인 수학, 물리학과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는 탑 8 학교에 맞게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이 높은 학교인데 인원이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쓸지 말지 고민을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문제 유형이 많이 변화되는 학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문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난이도 또한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쉬워진 만큼 실수 용납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는 전년에서 대략 절반 정도 이내에 빠진 34명이었고 경쟁률 또한 거의 1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명 늘었고 과마다 보통 3명에서 5명 이상 과를 뽑았기 때문에 인문 대비 경쟁률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격자들의 경우에는 인문 같은 경우에는 상위 1% 이내, 3% 이내, 5% 이내, 10%에서 합격권 점수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었고, 학사 편입의 경우에서도 보통 상위 5% 이내에 들어가야지만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계 영어의 경우에도 타 학교와 달리 상당히 높은 점수가 요구가 되고 대체로는 상위 20% 이내의 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합격권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 수학의 경우에서도 보통 상위 10% 이내 점수가 요구가 되고 이학계열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상위 20% 정도의 점수가 요구가 됐습니다.